오늘 영상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제와 필요 없는 영양제를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릴 건데요. 특히 끝까지 보시면요, 의외로 불필요한 영양제 탑 1을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틀 약사입니다. 우선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제를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필요 없는 영양제들을 뒤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제, 유산균, 효소, 종합비타민, 오메가3,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사실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5가지 종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효소인데요, 우선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이나 대장도요, 위와 췌장에서의 소화가 1순위로 먼저 잘 되어야 편해집니다. 그래서 소화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소를 식후에 잘 챙겨 드시면 하루 삶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장내세균총은 정신적인 부분과 면역적인 부분, 해독적인 부분, 이게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꾸준하게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로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까지 충분한 함량으로 들어있는 종합비타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식습관에는요, 이미 옥수수 사료를 먹인 육류의 섭취라든지 기름을 사용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몸에 나쁜 오메가6의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염증성 소인이 증가되게 됩니다. 당연히 혈액의 질이 나빠질 뿐더러요,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에 필수적인 오메가3도 같이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죠, 파이토케미칼. 요게 활용 정점입니다. 컬큐민, 레스페라트롤, 피크노제놀 같은 이 식물성 항산화제가 있는 제품을 같이 조합해 주셔야 노화를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5가지를 정리하자면, 효소는 먹는 걸 소화시키고, 유산균은 장을 지키고, 종합비타민은 영양의 빈틈을 메우고, 오메가3는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주며, 파이토케미칼은 내 몸을 녹슬지 않게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의외로 불필요한 영양제,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요드 고용량입니다. 특히 갑상선 환자가 요드 고용량요법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먹고 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가 확 올라가는 경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본인 스스로만 하고 있다면요, 병원에서 의사의 또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드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매우 작고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권장량의 3배에서 5배 정도 이미 먹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자체에 이미 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드 고용량 요법이 나는 필요하고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능의학병원에서 이 요드 요법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칼륨입니다. 요즘 붓기를 빼기 위해 칼륨 드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칼륨은요, 우리 몸에서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설에 영향을 끼쳐 수분 저류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혈압이라든지 신장결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이뇨제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도 일부 처방하기도 하지만요, 무턱대고 해외 직구로 이 칼륨 고용량을 먹게 되면요, 자칫하면 고칼륨 혈증이 와서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혈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하면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죠. 특히 평소에 부정맥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 절대 임의대로 드시지 않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철분입니다. 우선 여성분들이 적정량의 철분은 필수입니다. 특히 생리도 하시기 때문에요, 성인 여성은 14mg 정도, 임산부가 빈혈이 없다면 한 25에서 40, 빈혈이 있다면 50에서 60 정도 이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성분들,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이 남자도 철분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좋다던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철분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필수적이지 않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 검사에서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드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 칼슘만 들어있는 영양제입니다. 제가 가끔 영양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라고 해서 이런 칼슘제를 먹고 있다,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칼슘은 단독으로 고용량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칼슘이 뼈 건강에 중요한 것은 팩트죠. 그러나 칼슘만 고용량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다 뼈로 가서 골다공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뼈가 튼튼해지려면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가 같이 상호작용이 필요하고요, 칼슘이 배출되지 않게
체내 산성화와 염증을 줄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칼슘만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 혈관 석회화의 위험이 증가되고요. 혈관에 칼슘이 쌓이게 되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져 사망 위험까지 증가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저 리틀 약사는요, 고함량의 칼슘 단독제제 절대 비추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건조한 눈에 루테인을 먹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외의 필요 없는 영양제 탑1이 건조한 눈에 루테인을 먹는 겁니다. 루테인, 그거 눈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지니까요, 너도 나도 생각 없이 루테인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어디까지나 루테인은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핸드폰을 오래 보거나 블루라이트를 많이 쐬는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건조해서, 눈이 피로해서, 시력이 떨어져서 이런 분들에게는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차라리요, 미세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빌베리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아연, 오메가3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건조한 눈에는요, 오메가3 고용량 최소 EPA DH로서 2g에서 3g 정도를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비타민 A 한 5,000IU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피로에는 아스타잔틴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녹내장이 있다, 안압이 높다 이런 분들은 피크노제놀과 빌베리가 2대1로 복합된 밀토제놀 성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에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의 고함량도 녹내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제, 필요 없는 영양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는 불필요한 영양제가 나에게는 또 필요한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자 저 같은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리틀 약사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